자, 오늘은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갑과 을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 갑이 제때 을에게 돈을 갚으면 좋은데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을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신청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청 사건은 빠른 결정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지만 법원에서 이 경매만큼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죠. 보통 일반적으로 2, 3일에 경매는 결정된다고 해요.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 결정을 해서 이제 법원이 이거 팔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가죠. 준비 과정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5가지가 있죠. 법원이 경매 기입 등기도 하고 이해관계 송달도 하고 그 다음에 채권 신고하러 최고점도 보내고 집행관한테 현황 조사도 시키고 감정평가사 불러서 감정평가도 하게 만들고 해당 요구 종기일도 정하고 이 매각 일자도 정합니다. 이 매각이라는 단어가 어려우시면 이게 매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매니까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매매에서는 매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경매니까 매각이라는 단어를 쓰는 뿐이죠. 저희는 이날 만나는 거죠. 이날 만난다는 뜻은 저희 매각 날짜가 정해지면 저희가 사이트를 보고 있다가 경매 날짜가 정해진 날,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날 가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찰자 A, B, C가 3명이 입찰을 했을 때 여기서 A가 1등이었다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낙찰자라고 저희들은 부르지만 법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낙찰자는 단어를 쓰지 않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낙찰이 되면 그 사람 그때부터 이 낙찰자도 이해관계인 속에 들어가고요.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법원 기록을 볼 수 있죠. 보통 법원 기록은 이날부터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날 법원이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서 법원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면 경매계 직원분들이나 경매계 집행관님들 너무 바쁘셔서 잘 안 보여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경매가 끝나고 오후 4시, 5시 이 무렵에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 거예요. 이 법원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자, 이 매각이 이루어져서 낙찰이 되고 나면 바로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립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거죠.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려서 확정이라는 걸 해줘요.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법은 판결을 딱 내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경매는 이 갑의 물건을 갑이 원해서 파는 게 아니고 법에서 강제로 갖다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매각 허가에 대한 결정, 매각 허가에 대한 확정이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 신청한다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매각 허가에 대한 확정, 결정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매각이 확정이 되면 이때 낙찰자, 최고가 매수 신고에게 대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대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해서 이날부터 낙찰자는 잔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날짜를 딱 정해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서 대금 납부일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납부일까지 납부하게 되고요.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법원대로 무엇을 하냐면 배당 과정에 들어가고요. 돈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낙찰자는 낙찰자 같은 경우 무엇을 하냐면 명도 작업에 착수하는 겁니다. 명도라는 게 이사를 말하는 거죠. 이사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매각과 재매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매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매각하는 날짜에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 또 아무도 입찰 안 해. 다시 나오는 것을 세매각이라 하고요. 재매각은 뭐냐면 낙찰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금 납부일을 정해줬는데 그날 안에 대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다시 나오는 거, 미납돼서 다시 나오는 것을 재매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대금 납부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이게 다시는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매각 법원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2, 3일 전에만 이 잔금을 내면
다시 그 낙찰자에게 그 물건을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어떤 법원은 하루 전날만 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법원은 이게 법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팔아서 빨리빨리 그 빚청산한다 그러죠. 그걸 해야 되는데 굳이 다시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신 이제 이 낙찰자가 재매각 이전에 돈을 납부를 할 때는 이자라든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거 정도는 이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일까지 잔금을 못 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사이라도 이 물건을 꼭 사야 된다 그러면 재매각 날짜 이전에 빨리 대출이나 여러 가지 법률관계를 파악하셔서 다시 사셔도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이 경매를 절차를 알아두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제가 낙찰이 됐어도 일주일, 한 달이라고 날짜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거 합산해보면 한 달 반이라고 할까요? 한 달 반 정도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보증금을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그러면, 자,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간다 그러면 임차인이 돈을 안 받고 바로 이사를 가려 그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또 이 배당도 대금 납부했다고 바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법원도 이 물건마다 배당을 해주면 너무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을 모아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 반, 여기서 한 달 반만 하더라도 벌써 3개월의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사 협상이라든가 이런 협상들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가라니까 안 나간다고 임차인은 계속 다퉈버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기간들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배당 받아간 날 임차인이 법원에 계약서만 제출하면서 내 돈 주세요 하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임차인이 배당 받는 날 가서 돈을 수령하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를 가져가야 돼요. 태거 증명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도 이 태거 증명서, 명도 확인서를 달라고 할 것이고 그 기간이 벌써 한 3달 정도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장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이 되더라도 임차인을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 3달, 2-3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사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지 낙찰됐다고 막 가서 막 나다가달라고 처음부터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사 협상이 어려워지겠죠.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면서 임장할 때 뭐 관리비 같은 이야기 드렸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임차인하고 원활한 이사 협상을 하셔야지 무리하게 이사 협상하는 건 좋지 않죠. 어쨌든 여기까지는 저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